자, 개념원리 212페이지. 오늘은 이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이제 수트에서 배웠던 거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 수트에서 이제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은 수직선 위를 돌아다니는 점에 대한 녀석을 이제 우리가 배웠었어. 수트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복습 한번 해보자. 자, 어떤 녀석이냐면 일단 우리는 요 x축 하나, 요 위에서만 이제 어떤 점이 돌아다니는 거야.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데, 요런 운동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이제 배웠습니다. 이런 운동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자, 먼저 점 P의 위치가, 점 P의 위치는 보통 이제 x좌표로 나타내는데, 왜? x좌표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치? x좌표 하나 나타내는데 그 x좌표가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x좌표가 시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 xt 이렇게 이제 표현해줘요. 위치가 xt가 되면은,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속도는 어떻게 찾지? 속도 v는 xt를 미분했죠, 그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라고 배웠어. 자, 그럼 이제 가속도는 어떻게 된다? 가속도는 속도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결국 위치에 이계도함수가 되겠지, 그지? 그죠? 위치를 두 번 미분해주게 됩니다. 요게 이제 가속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속력이라는 걸 배웠는데, 속력은 다른 말로 뭐냐면은 속도의 크기예요. 속도의 크기. 자, 이 속도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서 이제 표현한다. 양수든 음수든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는 게 속력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녀석들을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수학 2에서 연습을 해봤는데,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일단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녀석에 대해서 연습을 한번 해볼 거야. 근데 이제 이 위치 함수가 이제 우리가 배웠던 당함수가 아니라 이제 초월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상가함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일단 거기 필수예제 28번 문제 한번 풀면서 간단하게 요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필수예제 28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x는 2의 t제곱 더하기 t의 제곱일 때 t는 2에서의 점 P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죠. 일단 위치의 식이 어떻게 나온 거야? 위치가 t에 관한 식으로 2의 t제곱 더하기 t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럼 속도식은 어떻게 찾아요? 속도식은 위치식을 한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니까 2의 t제곱은 미분해주면 2의 t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에 t제곱은 미분해주면 2t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가속도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속도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준 거니까 2의 t제곱 더하기 2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지, 그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t는 2일 때, 그러니까 2초 후에 그 속도와 가속도의 값을 알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주면 돼요? 속도식에다가 t 자리에다 1을 넣어주면은 2초 후에 속도가 나올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2의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고, 2초 후에 가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2초 후에 가속도는 2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쉽죠,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수트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라서 별로 여러분들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미적분에서 이제 우리가 추가로 배우는 게 뭔가 하니까 이번에는 평면 위의 운동을 한번 배워볼 거야. 평면 위의 운동. 이거는 원래 벡터라는 걸 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면은 벡터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 이제 요즘 과목이 이제 다 분리가 돼가지고 이제 벡터라는 걸 안 배우지, 그지? 그래서 일단 벡터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도 그냥 이제 평면에서의 속도를 다룰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한번 보게 될 건데, 자, 일단 평면 위의 운동이라 그러면은 좌표 평면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점이 이제 요 좌표 평면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좌표 평면을 돌아다니게 되니까 이 녀석은 점이 하나가 있으려면 무슨 좌표랑 무슨 좌표가 필요해? 점이 하나가 어디 찍히려면은 x좌표랑 y좌표가 필요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평면 위에 점을 찍을 때는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x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y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이동해야 된다. 이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x좌표랑 y좌표 두 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자, 그럼 점이 움직이고 있다면은 이 좌표 평면 위를 점이 마음대로 이제 돌아다니고 있다면은 얘도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시간에서의 x좌표가 있을 거고 어떤 시간에서의 y좌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이제
저 수직선이랑은 다르게 위치를 나타낼 때 성분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한 거 하니까 x좌표를 시간에 대해서 나타낸 식 ft랑 그다음에 y좌표를 시간에 대해서 나타낸 식 gt 이렇게 이제 두 개가 필요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x좌표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y좌표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그게 이제 각각 시간에 대한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두 개로 나타내어지는 거야. 자, 위치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자, 그러면 그때 속도는 어떻게 나타나면 속도도 이렇게 순서쌍으로 나타냅니다. 순서쌍으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각각을 그냥 미분해주면 돼요. x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를 따로 측정해주고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를 따로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x좌표, y좌표를 각각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돼요. 자,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속도는 두 번 미분해주면 되겠죠? 네, 두 번 미분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속력. 여기서도 이제 속력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속력은 이제 우리가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거라 그랬지, 그지? 우리 속도는 보통 이제 V로 표시하고 가속도 A로 표시해요. 자, 근데 좌표평면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순서쌍으로 나타나는데, 자, 근데 절대값, 선생님 절대값이라는 건 이거는 뭐 저기 숫자일 때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순서쌍일 때는 못 쓰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벡터에서는 이제 이렇게 순서쌍의 절대값도 정의를 해줘요. 자, 얘는 어떻게 정의를 해주냐면은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루트, 자, 피타고라스 정리 생각해주면 돼요. x 성분의 제곱과 y 성분의 제곱을 더해준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돼. 그게 바로 요 좌표평면 순서쌍에서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엄밀하게는 벡터의 절대값이에요. 원래 벡터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배워보면 알겠지만 벡터가 순서쌍으로 주어지거든. x 성분, y 성분 이렇게 순서쌍으로 주어지는데 아직 벡터를 안 배웠으니까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치고 그래서 속력은 어떻게 되냐면 이 속도에 x 방향 성분의 제곱을 해주고 그 다음에 y 방향 성분의 제곱을 해가지고 더해준 다음에 루트를 씌워준다.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써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평면, 좌표 평면에서의 속도의 크기, 속력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죠? 네.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가속도에도 절대값 붙일 수 있잖아, 그지? 가속도에다 절대값 붙인 걸 가속력이라 그러는데, 자, 그건 뭐가 되냐면 역시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해준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됩니다. 알겠죠? 요령은 똑같아요. 요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다라는 건데요. 자, 그럼 간단한 예를 선생님이 하나 들어줄게. 자, 어떤 점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의 위치가 ET,T제곱으로 주어진 요런 이제 점들을 생각해보자. 자, 그럼 이 점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T가 0일 때 그러니까 시간이 0초였을 때 움직이기 막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T 대신에 0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점 P는 여기 원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점에. 자, 그 다음에 T 대신에 1을 넣어봅시다. 1초 후에는 점 P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2,4 여기에 점이 찍히게 되겠어요. 여기에 점이 찍히게 되고 그 다음에 3초 후에는 2초 후엔 1초 후부터 먼저 해볼까? 1초 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지? 1초 후에는 2,1이죠. 그죠? 아, 미안. 선생님 잘못했네. 잘못했습니다. 미안해요. 다시. 그러니까 t가 0일 때 0초 후에는 0,0에 있고 1초 후에는 어디 있어요? 2,1에 있어요. 그러니까 2,1. 처음에 여기 있던 점이 1초 후에는 여기 와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t가 2일 때는 어떻게 돼요? 4,4가 되겠죠. 그럼 이제 2초 후에는 4,4 요 점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점에 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t 대신에 3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6,9가 되겠죠. 그래서 3초 후에는 6,9 여기에 가 있는 요런 점이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주면 이차함수의 일부분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차함수가 되는 이유는 요거 이제 매개변수 함수인데 매개변수 없애주면 돼요. 그냥 어떻게? x가 2t고 x좌표가 2t고 y좌표가 t제곱이니까 그럼 요 식으로부터 t는 어떻게 되겠어요? t는 2분의 x니까 요걸 여기다 대입시켜주면 y는 어떻게 돼? 4분의 1 x제곱이라는 요런 녀석이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요런 녀석이 나오게 되는데 맞나? t는 2분의 x, t 자리에 2분의 x 넣어주면 4분의 x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요 이차함수가 여기 그려지는 건데 근데 이제 얘가 점이 이 궤적을 따라서 점이 움직이는데 0초일 땐 여기 있었고 1초일 땐 여기 있었고 2초일 땐 여기 있었고 3초일 땐 여기 있었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위치가 주어진 요 점의 운동을 생각했을 때 이 녀석의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속도는 x좌표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y좌표도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렇게 써주면 이 속도식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돼? 역시 속도의 x성분을 미분 한 번 더 해주고 속도의 y성분을 미분 한 번 더 해주고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가속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속도의 크기는 루트 x성분 더하기 y성분의 x성분의 제곱 더하기 y성분의 제곱.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속력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은 평면은 이제 x좌표랑 y좌표 두 개가 필요해. 그래서 성분을 순서상으로 두 개를 나타줄 거야. 위치도 x좌표, y좌표, 속도도 x좌표, x성분, y성분, 가속도도 x성분, y성분 이렇게 이제 두 개씩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취급해주는 게 평면 위의 운동을 다루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이제 다뤄봅시다. 그 다음 장 넘어가세요. 필수 예제 29번 문제 한번 볼게요. 필수 예제 29번. 자, 이번에는 문제가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 y가 자, x성분은 어떻게 주어져 있는 거 하니까 t 마이너스 코사인 et 이렇게 주어져 있고 y성분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t 마이너스 사인 et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1번 그럼 일단 요걸 알기 전에 이제 밑에 문제를 보니까 뭐 속도와 속력, 가속도와 가속도의 크기 뭐 이런 걸 이제 구하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일단 우리가 이제 속도부터 찾아보면 돼요. 자, 속도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위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위치가 t에 관한 식으로 t 마이너스 코사인 et, t 마이너스 사인 et 요렇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위치가 x좌표, y좌표 요런 식으로 이제 주어졌다는 얘기고 자, 그럼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순서상을 그대로 쓰는데 각각을 미분해서 써주면 돼. 자, 그래서 x성분을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t를 미분하면 1, 코사인 et를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지?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2사인 et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x성분이. 그리고 미분하면 이렇게 된 거 보여요? 코사인 t 미분해주면 코사인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고 그 다음에 t 자리에 et가 들어가 있으니까 합성함수 미분법에서 2를 한 번 더 곱해줘야 되죠. et 미분해준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y 성분도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2 코사인 et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어요. 그죠? 네, 요게 이제 속도. 자, 그 다음에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 가속도는 요걸 t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되는데 1은 어차피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 될 거고 2 사인 et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4 코사인 et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4 코사인 et.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1 미분해주면 0 되고 마이너스 2 코사인 et를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4 사인 et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 점의 속도와 가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속도의 크기, 속력을 계산해보자. 자, 속력은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루트 씌워주면 되고 자, 요 녀석 제곱 더하기 요 녀석 제곱 요거 해주면 돼요. 그래서 1 더하기 2 사인 et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 마이너스 2 코사인 et 전체의 제곱 요걸 이제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 자, 그럼 루트 자, 완전히 혹시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4 사인 et 더하기 4 사인 제곱 et 더하기 자, 이거 풀어주면 1 마이너스 4 코사인 et 더하기 4 코사인 제곱 et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서 보면 4 사인 제곱 et랑 4 코사인 제곱 et는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이 무조건 1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 더해주면은 4가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얘를 4로 해가지고 계산을 마저 해주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4 해주니까 6 그 다음에 더하기 얘랑 얘는 4로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4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4배 사인 et 마이너스 코사인 et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요게 이제 속력이 되겠어요. 속력.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의 크기, 절대값의 1을 계산해주면 얘도 이제 어떻게 해주는데 루트 씌워준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 해주면 돼요. 자, 그럼 16 코사인 제곱 et 더하기 16 사인 제곱
2t가 될 거고, 자 그럼 역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기 때문에 16으로 묶어주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루트 16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루트 16의 값은 얼마야? 4지, 그지?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시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얼마가 나와? 4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됐나요? 계산되니? 성진 계산돼? 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점 t 그 1번 문제를 봅시다. t는 2분의 파이에서의 점피의 속도와 속력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 t 자리에다 뭘 넣어주면 돼? t 자리에다가 2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돼요. 예. 그래서 잠깐 지우고 이제 써볼까? 자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일단 요거를 계산해 주면은 여기 이제 2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되니까 얘가 1 더하기 사인 파이 2 사인 파이 컴마 1 마이너스 2 코사인 파이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고, 지우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파이 값이랑 사인 파이 값은 우리가 알잖아, 그치? 사인 파이 값은 0이고 코사인 파이 값은 얼마요? 얘는 0이고 코사인 파이 값은 마이너스 1이지? 따라서 얘는 1, 얼마가 돼? 1, 마이너스 1 아니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네요. 1,3 요게 이제 2분의 파이에서의 속도 성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속력은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주면 되죠. 그래서 루트 6 더하기 400 사인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사인 파이 값은 0이고 코사인 파이 값은 마이너스이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 루트 10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는데, 근데 굳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여기다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생각해도 된다.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해도 돼요, 그냥. 그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선생님 먼저 이제 속력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t 값을 대입했는데, 먼저 t 값을 넣어가지고 속도를 계산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절대값 붙여가지고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이제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계산 순서는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 그러면 가속도에 이제 2분의 파이 대입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속도 아까 여기 있었지? 자, 2분의 파이 대입시켜주면 4 코사인 파이, 4 사인 파이가 될 거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사인 파이는 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0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의 크기. 그럼 얘는 아까 전에 했듯이 뭐요? 아까 저거 구해봤더니 무조건 4 나오죠, 그죠? 얘는 그래서 시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얼마다? 4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뜻하는 게 뭔지 이제 원래는 벡터나 이제 물리학 쪽 가서 이제 배우는 건데, 이 점이 이제 저런 이제 x랑 y에 따라서 뭔가 막 움직이고 있을 거란 얘기야. 움직이고 있을 거란 얘기인데, 근데 이제 저기 이제 2분의 파이라는 시간이 딱 지났을 때 그 점에서의 그 속도 방향은 이제 1초당 x축 방향으로 한 칸 가고 y축 방향으로 3칸 가는 요런 접선 기울기를 가지면서 움직이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점피가 이제 막 요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요 2분의 파이라는 여기 이제 2분의 파이를 넣어보면 이제 그때 위치 x, y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 점에서 얘가 순간적인 그 해당되는 속도가 있을 텐데, 그 속도가 어떤 녀석인 거 하니까 1초당 x축의 방향으로는 1만큼 가고 y축의 방향으로는 3만큼 가는 그 정도 크기의 속도를 가지고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결국 접선 기울기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풀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이제 평면권은 새로 배워서 어렵죠. 직선권은 우리가 뭐 수태에서 했던 거라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텐데, 그래서 평면권 연습 한번 해볼 겸 밑에 확인 체크 문제 22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 밑에 세 문제 다 풀어봅시다. 222, 223, 224 세 문제 합니다.